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면 돈을 잃은 상처보다 더 깊은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지독한 자책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자책감부터 덜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파고드는 인지적 함정의 문제입니다. 사기범들은 우리의 뇌가 가장 취약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해 이성적 판단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수십 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 심지어 경찰조차 이 함정에 빠졌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절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제는 그 함정에 빠지더라도 당신을 구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는 개인이 모든 짐을 지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10분 내 차단, 금융사 무과실 전액 배상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든든한 제도를 믿고 두려움을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안 당해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을 잃은 충격일 겁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직접 만난 피해자분들은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라는 자책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잃은 돈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말씀이셨죠. 사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평생 금융을 다루온 은행 직원도 심지어는 경찰도 긴급 상황에서는 속아 넘어간 사례가 있을 만큼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직접 송금하셨으니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고, 통신사는 저희 관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돈도 잃고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은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과 통신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10분 안에 계좌와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통신사도 대포폰과 대량 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홀로 짐을 짊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두려움 대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렇게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인들은 그 심리를 노려 불안과 공포를 먼저 심어넣습니다. 당신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성이 마비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결국 본인 손으로 은행 앱을 열고 송금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직접 송금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은 직접 이체하셨으니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며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고 지연 문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10분만 빨랐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후회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끊어내기 위해 이번에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와 10분 차단 시스템이 도입된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과 통신사가 동시에 움직여 계좌와 번호를 막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을 가능하게 한 건 더 이상 피해자가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적 약속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느꼈던 깊은 무력감과 자책은 사실 사회가 제대로 막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그 틈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영국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피해자들이 직접 송금을 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연간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하자 금융감독 당국이 결국 제도를 바꿨습니다. 은행이 먼저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상한선은 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고 지급 기한도 5일 이내로 정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길고 지치는 분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은행, 통신사, 이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은행이 보안을 소홀히 했다면 은행이, 통신사가 대포폰이라 스팸 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통신사가, 이용자가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다면 본인이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단계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두 나라의 제도에도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을 때까지 전액 배상이 맞는지 논란이 있고, 싱가포르는 국제송금처럼 복잡한 거래까지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며 국가와 기관이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도 같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접 송금하셨으니 은행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에 무너져야 했던 분들에게 이제는 제도가 함께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건넨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입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과 통신사가 동시에 움직여 10분 안에 계좌와 발신 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지만 앞으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사의 책임 확대입니다. 과실이 없더라도 전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피해자가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기관도 피해 회복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대포폰 개통이나 대량 문자 발송을 막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눈물 위에서 책임을 회피하던 구조가 더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두 모여 상시 대응 체계를 돌립니다. 개인의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피해자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몇 가지 실수를 짚어보면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했던 실수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이 같은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첫 번째는 문자 속 링크나 앱 설치 요구에 무심코 반응한 겁니다.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면 확인해 보려는 마음에 눌러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은 범죄자에게 열리고 계좌와 인증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 버립니다. 피해자분들은 늘 그냥 눌러보기만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액 송금 지시에 서둘러 응한 경우입니다. 사기범들은 늘 시간 압박을 줍니다. 오늘 안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을 키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당일 송금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콜백 번호를 그대로 믿은 겁니다. 범인들은 이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피해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지만 사실 그 번호마저도 범인들이 준비해둔 가짜 창구입니다. 다시 연결된 상대도 같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링크가 오면 멈추고, 송금을 요청받으면 멈추고, 콜백 번호를 받으면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평생 모은 돈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를 알았다면 이제는 몸에 밴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피해를 크게 줄였던 5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금 직전 멈춤입니다. 은행 앱에서는 송금 전에 반드시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보내려는 계좌가 정말 맞는지, 저장된 연락처와 최근 대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신자 등록과 스팸 차단 점검입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대표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낯선 번호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스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대량 발송되는 메시지를 초반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설정이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암호를 정해두는 겁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특전 문구나 질문을 정해두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말해 같은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진짜 가족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암호가 큰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의심될 때 동시에 신고하는 겁니다. 112, 은행, 통신사 3군데에 동시에 알려야 계좌와 번호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신고하면 돈이 다른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5번째는 피해가 생겼을 때 환급 절차를 준비하는 겁니다. 은행의 자체 보상 절차,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면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송금 내역 같은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는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익혀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잘해도 불행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느냐가 회복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증거를 남겼느냐,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록입니다. 사기범과의 통화는 녹취해두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은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송금 내역도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둔 기록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동시에 알리는 겁니다. 돈을 보낸 은행, 돈이 들어간 은행, 통신사, 그리고 경찰 모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신고 번호는 나중에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증빙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만 알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후에는 환급과 분쟁 절차가 이어집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이 가능해졌지만 세부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고시와 은행, 통신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처럼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참고하면 안심이 됩니다. 영국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 이용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해자가 혼자 무력하게 남겨지는 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직접 송금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상처를 입어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과 통신사, 정부가 함께 막아내고 책임지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 휴대폰 스팸 차단을 켜드리고 가족끼리 확인 암호를 정해두고 최근 수상한 문자가 있다면 캡처해 신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족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